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속도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로 1강 에너지와 연력학 기본 변수입니다. 에너지와 연력학 기본 변수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1절에서는 에너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에너지인 일과 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는지, 일은 무엇이고 또 열은 무엇이며 일의 값은 어떻게 구하고 열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1강의 마지막 절로 연력학 기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정의와 종류는 에너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하면 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것은 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화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화학에서 관심을 갖는 에너지는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기호로는 EK로 나타내고 물리에서는 주로 이 EK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화학에서는 EK 대신에 T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또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웠듯이 EK는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자승으로 얻어집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화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써서 EP로 물리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화학에서는 EP라는 기호 대신 V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EP는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다시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 mgh로 나타내지요. 여기서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화학에서 중요한 포텐셜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전하를 띤 물질, 예를 들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는 쿨롱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 쿨롱 포텐셜 에너지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로 얻어집니다. 여기서 Q와 Q는 전하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학적 에너지만으로 봤을 때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이 될 테고, 따라서 기호로 나타내면 전체 에너지 E는 EK 플러스 EP 이고 화학적인 기호를 사용하면 그것은 T 플러스 V로 나타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EP 니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와 E는 전체 에너지 E는 T 플러스 V로 나타낸다는 두 식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식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어떤 것은 외우고 어떤 것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굳이 외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되는 것을 검정색으로 그냥 나타낸 것입니다. 즉,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것, 그것은 외워봤자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외워봐야 나중에 쓸 때 가서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는 것보다는 외워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우는 것이 더 편합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외우고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지닌 것일까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지닌 에너지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오거나 공급되거나 또 그 물체에서부터 에너지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한 형태, 이 앞에서 봤던 운동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는 있어도 또 역으로 포텐셜 에너지 형태에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전체 양,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물체가 어떤 물체 또는 그 계가 지닌 에너지가 변화할 때는 그 에너지는 일 또는 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 열 둘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무엇일까요? 일은 영어로 work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호로는 이 첫 글자를 따서 W로 표시합니다. 이 일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에 대립해서 운동하는 것, 그 운동의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2W는 -FDG로 쓰여질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는 대립하는 거죠. 가해진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호 마이너스를 넣은 것이고, F는 힘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DG는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W = -FDG에서 이 F, 힘은 또 무엇일까요? 힘이라는 것은 뉴턴이 정의했듯이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기호로 나타내면 ma가 되고, 그러면 전체식은 F = ma가 되겠죠. 이때 m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m은 질량, 즉 매스에서 나온, 영어의 기호 매스에서 나온 첫 번째 글자를 따서 m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호로 m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acceleration의 첫 글자 a를 따서 a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힘의 단위는 n,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뉴턴 n은 질량의 SI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메타포세크 자승의 단위를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메타 세크 마이너스 2승에 해당되는 것이 뉴턴입니다. 이 킬로그램 메타 세크 마이너스 2, 이거를 계속 쓰기는 불편하니까 이것을 줄여서 기호 N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관련된 것이 개념이 또 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압력은 영어로 프레셔이고, 따라서 첫 글자 P를 따서 기호 P로 나타냅니다. 압력은 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압력 P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 전체 힘 중에서 단위 면적에 해당되는 힘, 그것이 압력입니다. 그러므로 기호로 나타내는 힘은 F이고 면적은 영어로 에어리어니까 그 에어리어의 첫 글자 A를 따서 기호 라지 A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인데 파스칼에서 기호로는 PA로 쓰고 파스칼은 힘 F의 단위가 N이고 에어리어 면적 에어리어의 기본 단위는 메타 자승이므로 N 나누기 메타 자승이 되고 이거를 보다 간략하게 나타내면 N 메타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책표 1.1을 보면 여기에 주요 압력 단위와 환산 임자들이 있는데 즉 압력 단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압력의 기본 단위는 파스칼이고 이름은 파스칼이고 그리고 기호로는 PA로 나타내고 PA는 1PA는 그러면 1 뉴턴 메타 마이너스 2승이죠. 그리고 요 PA가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파스칼이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이 값이 일상에서 쓰기에는 매우 작은 값이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상적으로 쓰는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로 정의해서 이 바 단위를 표준 단위로 사용합니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왜 10의 5승 파스칼인 1바를 표준으로 쓰느냐 하면 1바가 밑에 있는 1ATM, 1기압 단위하고 거의 같은 값이기 때문에 10의 5승 파스칼인 1바를 표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ATM은 1.01325 바입니다. 보다시피 거의 같은 값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래전부터 쓰던 단위가 토르라는 단위가 있는데 토르는 이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한 토리첼리의 이름을 길여서 토르라는 단위를 쓰고 기호로는 라지 T를 써서 T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기압은 760토르입니다. 그리고 760토르는 바 단위로 고치면 1바는 750.06토르로 역시 마찬가지로 1바는 750토르로 약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일은 F니콜 마이너스 이와 같이 2일W는 마이너스 FDG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화학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거리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2를 부피에 대한 것으로, 부피 변화에 대한 것으로 다루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팽창 일이라고 합니다. 익스펜전 워크라고 하고 이 팽창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압력 P의 정의를 할 때 P라는 것은 F 나누기 A였습니다. 따라서 F는 P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A는 면적이고 DG는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둘 다 기의 단위에 하는 것이 될 테고 그래서 A와 DG를 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PADG가 되겠죠. 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 면적이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그 변화는
부피 변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W는 마이너스 P, 여기 EX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고, 그래서 PEX 델타 V가 되고, 이것이 팽창 이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E를 구할 때 W는 equal 마이너스 FDG를 사용하지 않고 W는 equal 마이너스 P 델타 V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을 필히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이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얻어진가 하는 것을 교재에 있는 그림 1.1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통에 외부에서부터 P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통에,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니까 PEX를 표시하고, 이때 요 실린더의 면적이 A가 되겠죠. 요 면적이 A가 되겠습니다. 이 실린더를 이만큼 위로 밀어 올렸다. 즉 밀어 올리는 동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변화한 부피는 요 면적, 실린더의 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 dg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dg 하면 이만큼의 부피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델타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마이너스 외부 압력에 저항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마이너스 PEX이고, 그때 변화한 부피는 델타 V가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은 에너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위는 SI 단위로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줄의 단위는 기호로는 J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일은 압력 P만큼 P 곱하기 델타 V니까 압력의 단위는 뉴턴 메타 마이너스 2승이고, 부피의 단위는 메타 3승이니까 이 두 개를 정리하면 뉴턴 메타가 되겠죠. 그리고 뉴턴은 앞에서 봤다시피 킬로그램 메타 마이너스 2승이었어요. 그리고 메타니까 메타에서 줄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자승 세크 마이너스 2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E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도치 1바에서 어떤 수용액 반응에서 1.0몰의 H2 기체가 발생했다. 즉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피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즉 용액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기체 발생으로 인한 부피 팽창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현상을, 부피 변화를 H2 기체가 발생했다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러면 이 반응계가 한 일은 얼마겠느냐, 이러한 일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이때 추가로 0도씨 1바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고 1줄은 1파스칼 메타 3승을 사용해서 구하라 했습니다. 팽창 E를 구하려면 우리는 앞에서 봤던 W equal 마이너스 P 델타 V 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것이 팽창 E의 식이고 책에서는 1.7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W를 구하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이고 P는 1바였으니까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부피 변화는 기체 1몰이 발생했으니까 1몰의 부피 22.4리터를 넣고, 근데 이 리터는 SI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SI 단위인 메타 3승을 사용하면 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으로 고쳐주고 나서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을 해주면
숫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24 곱하기 10의 3승이 될 테고, 파스칼 메타 3승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24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메타 3승이 되겠죠. 그리고 10의 3승은 줄여서 우리가 킬로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24 킬로, 파스칼 메타 3승은 줄이니까 마이너스 2.24 킬로 줄하고 그 일어난 E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3절로 넘어와서 열을 보겠습니다. 열은 영어로 heat이고, heat의 양은 quantity of heat에서 Q로 표시합니다. quantity의 첫 글자 Q를 사용하고, 요 Q는 앞에 large Q와 구분하기 위해서 small q를 사용합니다. 이때 열량, 얻어진 열량의 변화 Q는 C 델타 T로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C는 열 용량이라고 하고 T는 온도입니다. 그럼 열 용량은 무엇일까요? 열 용량은 heat capacity라고 하고, heat capacity는 C를 따서 기호 C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capacity다. 뭐의 capacity? 열의 capacity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열 용량이라고 하고,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또는 그 어떤 물체가 열을 담아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척도가 열 용량입니다. 또 열 용량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비열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열 용량은 줄여서 비열이라고 부르고, 이 비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서도 한번 봤을 것입니다. 비열은 specific heat capacity라서 요 앞에 S를 따서 CS로 표시합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줄여서 S만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용량을, 비열 용량은 열 용량 C를 질량 M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g당 열 용량이 얼마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열 용량이죠. 그러면 CS는 열 용량 C를 M으로 나눈 것이고, 그러면 C는 비열 용량 CS 곱하기 M 하면 얻어지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몰 열용량인데, 몰 열용량은 몰라 히트 캐패시티에서 CM으로 나타내고, CM은 열 용량을 물질의 몰수 M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은 이렇게 되겠죠. CM은 CM 이퀄 C 나누기 N이고, C는 CM 곱하기 N 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열 용량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내 주는 것이 몰 열 용량 CM이기 때문에, 그것이 1몰이 아닌 경우엔 거기에다 몰수를 곱해주면 우리는 열 용량 C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열 용량을 한번 구체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증류수가 담긴 어떠한 비커의 열 용량이 0.75kJ K-1이다. 이 비커에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5.5K만큼 상승했다. 이 비커에 전달된 열은,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즉, 열량을 구하는 식, Q 이퀄 C 델타 V를 가지고, C 델타 T를 가지고 열량 Q 값을 구해봐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Q는 C 델타 T고, 여러분들이 이미 외워놨다시피 Q는 C 델타 T이고, 여기 차례로 C는 이 열 용량이 0.75kJ K-이니까 요 값 여기 넣고, 온도 변화 얼마였어요? 5.5K였으니까 5.5K를 넣고 계산하면 4.1kJ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비커의 에너지가 4.1kJ만큼 증가했다. 비커라는 개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하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를 쓸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기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이면 개의 에너지가 증가, 마이너스면 개의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연력학 기본 변수를 보겠습니다. 연력학 기본 변수는 어떤 것들을 기본 열에서 다루는 기본 변수로 사용하느냐 하면 그 값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간단한 측정만을 가지고도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 연력학 기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기본 변수는 이 네 가지 P, 압력, V, 부피, T, 온도, N, 몰수를 우리는 연력학 기본 변수라고 하고, 왜 이것들이 기본 변수냐 하면 압력이라는 것, 압력계 그냥 갖다 대면 압력계만 설치해 놓으면 바로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피도 마찬가지죠. 자로 재면 바로 길이나 반지름이나 지름이나 이런 것 바로 재면 그 값을 간단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는 그냥 온도에 갖다 꽂으면 알 수 있는 거고,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 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질량만 측정하면 바로 구할 수 있고, 온도 측정하면 바로 얻을 수 있고, 길이 재면 알 수 있고, 압력 측정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P, V, T, N이 바로 기본 변수이고,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적 식들을 쭉 유도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이 특정한 연력학적인 변수를 요 PVTN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는 작업들이 그것이에요. 왜 PVTN으로 바꿔놓느냐? 그렇게 해놔야지만 우리는 그 값을 쉽게 측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연력적인 그런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PVTN의 기본 단위는 P는 파스칼이고, V는 메타 상승이고, T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K를 사용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 온도 K는 섭씨 온도 플러스 217, 13.15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N은 몰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1강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E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의 종류는, 우리 화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운동에너지, EK 또는 T로 표시되는 것과, 그리고 이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 값은 구체적으로 2분의 1 mv 자승이라는 식으로 구해지고, 두 번째가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는 EP 또는 V를 사용하고, 물체가 그 위치 때문에 갖는 에너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종류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mgh고 쿨롱 포텐셜은 4파이 입시분 제로 r분의 q1, q2로 얻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화학에서 중요한 포텐셜 에너지는 쿨롱 포텐셜 에너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데 에너지의 성질은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고, 다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개념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는 2일 또는 열로 또는 1과 열 두 가지 모두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2일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힘에 맞선 운동으로 정의가 되는데,
화학에서 중요한 일은 팽창 1이고, 이 팽창 1은 외부 압력에 맞서서 일어나는 부피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팽창 1이고, 그것은 W equal P 델타 V로 얻어진다. 그리고 열은, 그 열의 양은 기호로는 Q로 나타내고, 이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화한 양을 나타나고, 그 변화한 양은 Q equal C 델타 T로 구해진다. 그리고 이 C는 연용량이고, 연용량이라는 것은 물질이 열을 담아줄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은 어떤 물질이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값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1g당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연용량 또는 비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을 1몰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몰 연용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력학에서의 기본 변수는 PVTN이고, 이 PVTN은 왜 기본 변수가 되느냐면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력학적인 값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1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